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세 번째로 낙찰받았던 용인시 처인구 모연읍에 있는 한 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집중해서 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보실 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임차를 맞출 때까지 배운 게 총 5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을 한번 보시죠. 2018 타경 25099번의 용인시 처인구 모연읍 독립리에 있는 그라츠빌이라는 빌라입니다. 1층에 있는 빌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저가가 34%까지 떨어졌을 때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입찰을 하셨습니다. 제가 2등과 약 60만원 차이로 낙찰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34%가 될 때까지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감정가가 지금 1억 4천에 돼 있죠. 근데 시세 조사를 해보니까 1억에도 팔기 쉽지 않은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9천에서 1억 정도에 그 정도에 팔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권세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인 6,459만 9,999원을 입찰했고요. 사실 끝에 9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릿수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입찰하고 싶어서 9를 쓰는 거고요. 전용 면적은 16.71평으로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살고 계셨던 분은 이미 이사를 나가신 상태였어요. 그거는 조사하면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수도가 끊겨 있었고 단전이 돼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옆집에 물어보니까 이사 나간 걸 본인이 보셨다라고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임장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좋은 정보를 옆집이라든지 윗집, 아랫집 을 통해서 운 좋게 얻을 수도 있거든요. 저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장하실 때는 꼭 아랫집, 윗집, 옆집 정도는 반드시 노크를 해서 정보를 좀 얻도록 하세요. 좋은 정보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냥 사는데 뭐 불편한 점은 없냐. 왜냐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낙찰 받아서 우리 집에 들어올 세입자도 불편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옆집, 아랫집, 윗집은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면 용인시 중에서도 굉장히 외곽 지역에 있어서 임차 맞출 때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뒤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가 대비해서 저는 46%의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요. 대출은 100% 받았었습니다. 왜 어떻게 100%를 받을 수 있었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감정가 대비해서 46%에 받았으면 은행사 입장에서도 100% 대출을 해줘도 감정가 대비하면 46%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에 다시 넘어가더라도 채권 회수, 그러니까 돈 회수 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100%의 대출을 받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제가 제 와이프 명의로 들어갔었는데 와이프는 당시에 무주택자에 해당돼서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감정가 대비해서 싸게 받을수록 대출이 더 잘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항상 대출 상담사분한테 문의하시고 입찰하는 거는 습관화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보신 것처럼 저희 집이 아래쪽 101호입니다.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단점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보수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리고 경매 물건지상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라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권리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제가 이사 나간 걸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누군가 살고 있을지라도 권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 분이고요. 그렇게 이제 잔금까지 치르고 집주인 입장이 돼서 문을 열쇠공분한테 부탁을 해서 문을 파손하고 들어갔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사를 100% 나갔다는 힌트, 그러니까 단전되고 단수, 그러니까 물이 안 나고 전기가 안 나오는데 사람이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옆집에도 물어봐서 이사 나간 걸 본인이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을 그냥 따고 들어갔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그런 물증이 없다면 따고 들어가면 나중에 주거침입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나갔으면 다행이지만 이사를 안 나가고 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됩니다. 집주인일지라도. 때문에 그건 항상 유의를 하시고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거의 뭐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뭐 이거보다 더 심한 집도 있겠지만 제가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간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험이 그 당시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감했어요. 근데 쓰레기들을 사실 제가 치울 게 아니죠.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치울 거예요. 물론 돈이 들긴 하겠지만, 저는 당시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지만 이제는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절대 당황하지 않고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해결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해결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70만원에 다 처리를 했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물 썩어 있고
뭐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한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셨고, 그리고 화장실 타일도 이상하게 변기 뒤쪽에 깨져 있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쓰레기 처리를 시작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집이었습니다. 세입자를 맞추려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한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인테리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나요? 총 비용은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마친 뒤 부동산에 광고를 내놨어요. 처음에는 한 10군데 내놨죠. 근데 연락이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누군가 집을 봐야지 계약이 될 텐데 집조차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그 당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제가 입지라든지 임차 수요가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가 조금은 미비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맞게 낙찰가를 굉장히 낮게 잡긴 했지만 그렇게 낙찰을 받고 잔금 치르고 고생해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새가 뭐 한 달, 두 달 동안 안 나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인테리어 하면서도 저도 그 집에 굉장히 많이 가고 또 바닥도 제가 닦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나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우리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실제로 그런 꿈도 꿨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경매물건 조사할 때 미리 그런 조사를 하세요. 그거를 안 상태에서 입찰을 하면 좀 괜찮거든요. 세입자가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걸 안 상태에서 제가 낙찰받았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상을 못 했거든요. 당시에는 조금 몇 건 낙찰 받고 나서 자신감에 차서 인테리어만 잘해두면 세입자는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주의였지만 여기 위치를 보면 굉장히 외곽 지역이고 주변에 조그만 공장, 창고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세입자가 들어와 살기는 사실 그렇게 적합한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 100%를 받았기 때문에 월세로 세입자를 맞추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랑 월세를 같이 내놨어요. 그렇게 해서 4달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부동산에는 한 90군데 정도 매물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이쪽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 저쪽 동네 이렇게 다양하게 내놨더니 정말 멀리 있는 부동산에서 그걸 맞춰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매물을 내놓을 때 항상 최대한 많은 부동산 분께 매물을 내놓으세요. 어디서 계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쪽 동네에서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옆 동네에서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물 등록은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낙찰은 6,459만 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세금과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약 1,000만 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세팅하면서 배운 게 5가지가 있다고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가 임차 수요를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자예요. 어느 한 부동산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10군데 이상은 물어보세요. 세입자가 잘 맞춰지는지 또는 이 동네에 공실이 좀 많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물건에서 인테리어 전체 프로세스를 다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심한 쓰레기도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그걸 처리하고 인테리어 하기까지의 과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배운 점은 부동산은 많이 내놓을수록 계약이 빨리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쪽 동네에 있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말 다양한 부동산에 세를 내놔야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가를 시세라고 믿으면 안 돼요. 이 물건 1억 4천에 감정돼 있었는데 1억에도 팔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믿지 마시고 반드시 시세 조사를 하시고요. 물론 감정가가 높게 돼 있었기 때문에 대출 나올 땐 좀 유리했어요. 대출의 한 기준축이 되는 게 감정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게 받으면 고생하더라도 돈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46%에 받았기에 망정이지 60%, 70% 그 이상을 받았으면 전세를 맞추고도 남는 돈이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반값 이하로 받았기 때문에 돈을 다 회수하고도 돈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또 그걸 재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배울 수 있었던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이 물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실행력입니다. 이렇게 허름해 보이고 어려운 빌라도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을 찾고 낙찰 받으면 수익이 되고 그 어려움 속에서 배우는 게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때 배운 제 인테리어 노하우, 그리고 부동산 매물 내놓는 노하우, 입지 분석, 세입자가 충분한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물건을 통해서 수익도 났지만 저는 그 경험들이 더 값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경험들 덕분에 제가 앞으로 경매를 통해서 받을 물건들은 이때 얻은 지식을 통해서 더 좋은 가격에 더 좋은 매물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낙찰받은 3번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임장 가서 보는 것들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1:1 코칭을 신청하셔서 배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임장이라든지
법정 체험 1대1로 둘이서 같이 가기도 하는데 그때 한번 양해를 구해서 촬영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최근에 짐벌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좋은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